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영호입니다. 축제의 계절 가을입니다. 문체부에서 올해 지역축제가 얼마나 열리는지 조사해 보니까 1,170개였다고 합니다. 축제가 많아진 건 좋지만 특색 없이 잘 되는 축제를 따라하거나 먹거리만 많다거나 바가지를 씌운다거나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지역축제 현황과 지속 가능한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지역혁신 네트워크 안용주 이사장 자리하셨습니다. 안용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이희성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단국대 이희성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설재균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설재균입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날씨도 좋고 주말이라서 애들하고 어떤 행사가 있나 알아보다가 공주에 좋은 축제가 있어서 정말 몇 주 동안 준비했거든요. 여기 축제 오신 분들도 많이 즐기고. 지역 주민한테는 이 축제들을 가야 될 만한 동기가 부족하고 외부 방문객들한테는 이 축제 외에도 다른 선택지가 너무 많은 거죠. 네, 바야흐로 가을 축제 시즌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체부 통계를 보니까 올해 전국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가 1,170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먼저 이사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한 해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지역, 전국 단위로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얼마나 좀 많이 있나요? 네.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네. 신고하는 그 축제가 있고 또 지역에서 신고 없이 지역 그 예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제도 있기 때문에 예. 어림잡아서 저희들이 통계할 때는 한 15,000건 정도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예.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관광 축제 말고 이제 마을 축제.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마을 축제가 이번에 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포함하면 몇천여 개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축제가 이게 다양하게 이제 열리는데 어떻게 평가를 먼저 일단 한번 총평을 한번 이희성 교수님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전부터 이제 우리나라 축제가 너무 많다라는 그런 지적들은 있었습니다만은 예. 축제가 이제는 좀 분화되는 형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견목적 축제로 하나의 축제를 통해 가지고 지역 경제에 어떤 낙수 효과도 주면서 사회문화적 효과까지도 얻으려고 했는데 예. 요즘은 이제 분화되다 보니까 각각의 목적에 맞는 축제들로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개수는 늘어났지만 예.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선진국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축제를 관주도형으로 대부분 하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무분별하게 쓰여지지 않냐 이런 예. 지적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평가를 좀 더 체계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문체부 집계는 그렇지만 행안부라든가 또 예. 농식품부라든가 다양한 영역에서 축제 지원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다각화되어 있는 축제만큼 좀 평가 체계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기가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설 팀장님께서는 우리 시민사회에서 의정감시 팀장을 이제 하시지만 또 지역 축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시잖아요. 직접 찾아가셔서 모니터링도 이제 하셨을 테고 그럴 텐데 이 평가를 간략하게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대전 지역의 축제를 2022년도부터 계속해서 네.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환경을 네. 중심으로 해서 주제로 선정을 했고 축제에서 일회용품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네. 폐기물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분리배출함이라든지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여러 방면에서 예. 점검을 했었고요. 실제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올해 이제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축제를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는데 지속 가능성 점수도 시민분들이 직접 매겼을 때 예. 10점 만점에 한 2점
평균 2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지역 축제에서 어떤 그 환경적인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좀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관에서 직접 주도하는 축제인 만큼 이런 부분은 더욱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좀 다이용기 시스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팀장님께서 지역 축제에서의 어떤 환경 보호 대책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사장님 지금 그 10,000몇 개 그 축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축제를 언급하게 되면은 조금 그 불편한 진실도 저희들이 마주를 네.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의 지역 축제가 본격화된 것은 1995년에 지방 분권이 시작되면서 민선 자치가 들어서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지역 축제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열리게 됐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광부에 신고된 것만 1,170건이라고 그랬었는데요. 2017년 조사에 따르면은 3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축제만 470여 개 정도가 되고요. 2020년 통계에 따르면 2일 이상 그 실시한 지역 축제가 968개입니다.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역 축제 또는 뭐 크고 작게 마을 축제 등으로 이루어진 거를 전부 합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00개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4,372억입니다. 예.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을 해서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된 것은 818억입니다. 예, 이와 같은 그 양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그 한국의 지역 축제가 성장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질적으로 함께 성장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우리 이희성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평가 영역을 통해서 좀 더 좀 세밀하게 살펴봐야지 될 부분이 있고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역시 관이 주도하는 이 축제를 관주도 형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희성 교수님, 그럼 지금 지역 축제가 굉장히 많다는 뭐 그런 느낌이 이제 제가 드는데 네. 그러면 앞으로도 좀 계속 어떻게 늘어날 건가요? 아니면 지금 뭐 포화 상태가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글쎄요. 관광대국이라고는 스페인 같은 경우도 지역 축제가 2만 개가 넘는다고 보고가 돼 있고요. 네. 가까운 일본도 12,000개가 넘는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관광이라든가 문화 관련된 부분에서 앞서가는 선진국들은 지역 축제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역 축제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단순히 지역 축제가 경제적 어떤 수단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사회의 어떤 역동성을 부여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관주도형 같은 경우는 축제를 어떤 공공 서비스의 영역으로 봅니다.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경제력이 있는 분들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 향유를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은 보편적인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 영역으로도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선진국일수록 도시재생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이 도시재생에 있어서 이제 하드웨어를 뒤엎는 형태의 재개발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영역으로서의 도시개발로서의 축제의 기능들이 검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진행자께서 질문하신 대로 축제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도 예. 처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질적인 향상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될 텐데 설 팀장님께서는 이제 아까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렇다면 과연 이 우리 지역 축제가 질적으로 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좀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관주도 축제다 보니까 사실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좀 축제 형태가 구성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이제 대전에서 열렸던 축제들 그리고 앞으로 열릴 축제들을 좀 살펴보면은 지역에도 많은 예술가 분들과 그리고 이제 축제 공연이라든지 무대 기획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축제가 대형 축제로서의 기능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조금 더 축제 자체를 관에서 일단 주도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소규모로 특색 있게 좀 지역에 있는 예술가와 기획자들을 참여시켜서 그들을 육성시키고 또 발굴시키는 작업들도 사실 해야 되는 게 행정의 역할이지 않나 싶고요. 좀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축제 자체의 규모를 줄여나가면서 지역 곳곳에서 작은 축제가 조금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앞으로 기획해 나가는 것이 좀 지역
문화 발전에서 좀 용이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형 축제에서 소규모 축제로 갈수록 사실은 그 폐기물 자체가 좀 줄어드는 이런 어떤 축제들도 고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다양한 시도와 좀 열린 그 방향들을 놓고 토론을 더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역 축제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말씀을 이 세 분께 들어봤는데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의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역 축제가 많아지는 걸까요? 뭐 단순히 우리 지역을 알리고 뭐 경제적인 효과만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사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제가 지난 2월까지 서문대학교 국제대저관광학과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습니다만은 학생들과 조사 또는 논문을 위해서 조사를 많이 해보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지역 축제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이 주도하게 되면서 이 관이 주도한다는 것은 결국 민선으로 선출된 선출직들의 그 위상을 이 지역 축제와 같은 맥락으로 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설 팀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었는데요. 지금은 그 저희들 귀에 익숙한 대부분의 축제들이 전부 대형 기획 축제입니다. 네. 예산이 보통 50억에서 100억, 많게는 300억까지 들어가는 축제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뒤에서도 저희들이 한번 언급을 해야지 됩니다만은 이와 같은 대형 축제를 하게 되면은 대형 기획사가 같이 참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역에 있는 소규모 그 기획사나 또 컨텐츠 업자들은 같이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지역 낙수 효과가 크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대부분의 돈이 서울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 낙수 효과도 그렇게 크다고만은 저희들이 보기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예. 그 이사장님 말씀을 약간 인용을 해보면은 민선 시대가 들어오면서 좀 축제가 많아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제 민선 시대에서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자치단체의 역할도 그렇고 지역을 많이 알려야 되겠다는 어떤 홍보성 아니면은 뭐 정시행정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이렇게 지역에서 축제 사활을 거는 이유가 뭐 어떤 게 좀 있다고 보세요? 뭐 긍정적으로 보면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축제만큼 또 좋은 게 없습니다. 네. 우리가 50억이든 뭐 30억이든 그 예산을 써서 어찌됐든 매체 노출 빈도를 높이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서 도시 브랜드 강화 또 특정한 장소를 알리기 위한 장소 마케팅 전략으로 뭐 축제라는 게 좋은 기능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또 부정적으로 보면 전 정치적 요인도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민선이 도래하면서 4년이라는 일단 임기 내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 또 본인들이 정치 그 단체장들이 시민들에게 뭔가 치적을 홍보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일정 예산을 가지고 소프트한 영역에서 각각의 유관단체들한테 일정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축제 안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것이 축제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누구나 단체장이 되면 자기의 어떤 브랜드화되어 있는 축제를 개발하고 만들려는 그런 어떤 유혹이 있는 게 사실이죠. 예. 이 다른 지역에서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만약에 또 축제를 안 한다. 그러면 또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또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호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설 팀장님 시민사회에서 보시기에 이렇게 지역에서 축제에 이렇게 좀 사활을 거는 이유가 뭐가 있다고 좀 판단을 하시죠? 네, 저도 교수님 이야기에 좀 동의하고요. 네. 정치인들의 정치 홍보 수단으로 사실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축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체장 임기 중에 지역 주민분들을 불특정 다수 주민분들 만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이제 축제이기도 하고 거기서 인사를 건넬 수도 있다 보니까 축제를 조금 더 규모 있게 더 크게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요. 사실 임기 중에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4년 임기 내에 그 어떤 건설의 완공된 모습을 볼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단기간에 그 규모 있게 나타나는 것들로서는 축제를 좀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축제가 어쨌든 다수 인원이 모이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러다 보니까 민선이 바뀔 때마다 지속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그 본인의 이제 정책 방향에 맞게 특색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좀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왜라는 질문까지 드렸는데 그러면 과연 효과가 있나? 일단 좀 경제적인 효과가 좀 있어야 좀 가시적으로 보일 것 같은데 경제적, 이제 문화적 효과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사장님? 예, 매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요. 경제적 효과 보통 그 효과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경제적 효과와 그다음에 문화적 효과 두 가지를 저희들이 우선 들여다봐야지 될 부분이 있는데 예. 경제적 효과가 없다고는 또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정도의 그 경제적 효과는 있을 수밖에 없죠. 예. 사람이 이동하는 곳에서 소비가 발생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자극하기 위해서 지역 축제를 만들고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그 소비는 있을 수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자체마다 대부분의 축제들이 사이즈 경쟁을 하고 네. 사이즈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이 막대하게 소비되는 쪽으로 예산을 점점 키워가는 쪽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지속된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이 그 R보다 그쪽이 더 큰 부분, 네. 예, 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좀 문제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예. 예를 들면 천안에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 끝난 그 흥타령 축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사실은 외국에서 많은 댄스 팀이 참여를 한다고 홍보를 합니다만은 사실 그 의회 속기록을 들여다보니까 그쪽에서는 약 6억이라고 하는 돈을 그 외국인들 체제비로 사용하려고 한다고 하는 보고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를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축제를 통해서 낙수 효과를 얼마만큼 가져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성 교수님께서도 경제적, 문화적 어떤 지역 축제의 효과 어떤 게 좀 있다고 보십니까? 효과는 이제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로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직접 효과는 그 축제 개최 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대로 돈 얼마나 썼고 네. 지역의 어떤 경제 낙수 효과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간접 효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지역의 어떤 이미지 제고 또 지역의 어떤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시켜서 긍정적 이미지로 전환되는 거. 뭐 태화강, 울산 고래축제 같은 경우는 울산이 공업도시로서 굉장히 환경이 파괴된 도시로 인식됐지만 태화강의 앞바다에 고래가 돌아왔다라는 것을 모티브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해서 예. 그런 어떤 관광 도시로까지 울산이 갔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축제가 이제 어떤 간접적 효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으로서의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축제를 하고 이제 주변에 연계 관광이라고 그러죠. 예,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좀 간접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축제를 통해 가지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였을 때 여타 중앙 공모 사업의 교두부를 예. 만드는 것도 하나의 축제의 그런 어떤 효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설 팀장님께서 시민사회 쪽에서 보시기에 그 경제적, 문화적 지역 축제 뭐 대전 지역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어떻게 뭐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축제는 일단 단기간에 다수의 대중이 모이는 그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경제적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다만 올해 대전에서 7월에 처음으로 대전 퀴어 문화 축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건 사실 정말 민간에서 사실 주도한 거고 네. 그리고 그 하루 동안 거의 한 1,000명 가까운 이런 시민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대전역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 일대 소재동 일대에서 카페를 이용하기도 하고 음식을 사 먹기도 했었는데요. 실제 축제나 어떤 퍼레이드 자체가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거기 근처에 있는 음식점들을 이용하는 어떤 이런 부수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축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긍정적인 그 경제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사람이 모이다 보면 자연스레 문화가 더 발전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축제를 어떻게 더 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은 지역 시민분들과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효과는 있지만 그렇게 만족할 만한 뭐 그런 거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 이런 판단이 이제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 축제에 어떤 한계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람이 많이 온다고 축제가 활성화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축제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실망을 보이는 적도 있고 뭐 그러기도 하거든요. 뭐 바가지를 씌운다거나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지역 축제 어떤 한계점, 문제점 이거 한번 짚어주시죠, 이사장님. 네, 그 부분은 뭐 다른 패널들도 지적을 하시겠습니다만 네. 사실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앞에서
관주도의 축제가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크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관이 주도하는 성격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축제의 방향이나 성격이나 타겟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이 그 축제가 설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저는 좀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역민들이 이 관이 주도하는 축제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좀 볼거리가 많고 이런 것을 통해서 단체장의 능력으로 결부시키는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단체장들은 계속해서 뭔가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좀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 그 경쟁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전국적으로 이 축제의 감독분들을 살펴보면은 몇 분의 감독들이 여러 그 축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그 감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한 감독 속에서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뭐 수십 개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하나 좀 지적이 돼야지 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 교수님, 그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나라 지역 축제 어떤 문제점, 예. 한계점 짚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관주도 과도한 성과 중심에 대한 압박감을 말씀하셨는데 동의하고 저는 이제 컨텐츠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예.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는 말이지만 그 밥에 그 나물이란 예. 말을 쓰는데 결국 축제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대형 기획사들이 전국 축제를 뭐 다 독점하는 체제. 예. 이게 뭐 축제 대행 입찰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컨트롤 C, 컨트롤 V라는 말을 쓰는데 판박이 형태의 컨텐츠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연예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큽니다. 네. 왜냐면은 관에서 성과 중심 제가 얘기했지만 집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또 집객이 돼야 이제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손쉽게 집객을 할 수 있고 일종의 흥행의 보증수표가 되는 연예인들을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이제 문제점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돈은 지역에서 쓰는데 연예인들 기획사는 다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 이제 외부로 유출되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컨텐츠를 개발하려면 결국은 추진 체계를 재정리해야 된다. 관주도라고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예. 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길러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제도적 기반을 좀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인기 연예인에 의존하는 축제 방식, 진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 팀장님께서는 우리 지역 축제의 한계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계속해서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하게끔 만든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실제 유명한 연예인을 그 섭외하는 비용이 공개되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강의 같은데 하는데 영역에서는 각 관공서에서는 이제 등급을 나눠서 이제 강의료 수당을 이렇게 이제 책정해서 강의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연예인 섭외 비용에 대해서는 정말 그 어떤 불투명의 영역이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예산이 활용됐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러면서 이 어떤 지역 축제가 사실 유명 연예인에게 이제 빗대어서 성공을 하려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관광 사업화가 되면서 지역 축제가 관광 사업과 연계돼서 지역 주민들과의 삶에서 이제 괴리되어 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 축제가 그저 행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고 이 서비스가 없으면 왜 우리 지역에선 축제가 없는 거지? 이런 것들이 가장 좀 큰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연예인을 섭외하는 비용을 좀 투명하게 먼저 시에서 뭐 공개를 한다든지 그리고 지역 주민을 지역 축제에 뭐 참여시킨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좀 같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구성해 나가는 시도가 더욱더 지역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제 우리 지역의 문제점, 한계점, 좀 부정적인 측면 이런 걸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맨 그 안 되는 것만 우리가 얘기할 수는 또 없고요. 네. 좀 성공하는 뭐 지역 축제 이런 게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사장님께서 성공 사례를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지역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지역적으로 사실 성공한 축제는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그 축제보다는 마을 단위에서 하는 지역 축제가 그 훨씬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서울 경기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도농 복합 지역입니다. 네. 이제 도농 복합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 생산물을 얼마만큼 많이 소비를 시켜서 뭐 방문객을 통해서 소비를 시키던 어떤 다른 형태로 소비를 시키던 지역민들한테 낙수 효과가 떨어지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그 주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기점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저는 얼마 전에 열렸던 청양 고추 구기자 축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여기는 인구 3만 명 정도의 아주 작은 네. 그 소도시인데도 불구하고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아주 폭염 속에서 열렸는데 한 8만여 명이 방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건고추, 고춧가루 합해서 농특산물만 약 1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주 특이했었던 것은 뭐냐면 2021년에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이 청양 고추구기자 축제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불투명했을 때에도 이쪽 그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서 온오프라인 축제, 하이브리드형 축제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라이브 커머스 방식으로 동시 접속을 그 진행을 하는 등 하여간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기에도 8억 2천만 원어치의 농수산물을 그 파는 아주 대박을 터뜨렸다는 보고를 들었었습니다. 결국은 축제라고 하는 것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지역 주민의 삶에 그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좀 더 나은 축제의 방향성이 설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희성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좀 청양 성공적인 고추구기자 축제가 그럼 왜 성공했냐? 고추 축제가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건고추를 사서 바로 고춧가루를 만들어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부님들 아시겠지만 고춧가루 중국산이 굉장히 많고 또 국내산하고 중국산하고 이렇게 섞어서 파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청양 고추 축제는 지금까지 꾸준히 건고추, 눈으로 고추를 빠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독창적인 주제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독창적인 주제라는 것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그 로컬리티라는 지역 상황에 맞게끔 이것을 어떻게 프로그램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 이제 문체부에서 글로벌 축제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관광 축제를 일문시키고 후속적인 그런 축제 육성 정책인데 인천 펜타포드 락 페스티벌 그리고 수원의 화성 축제, 그다음에 이제 화천 산천어 축제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작년에 20억에서 이제 내년에 30억으로 이제 증액을 했는데 이러한 어떤 국제적으로 성공하고 경제력 있는 축제를 좀 육성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 펜타포드 락 페스티벌은 제가 그 더위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흑자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성공 모델들을 만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축제가 애물단지가 아닌 정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능으로서의 좀 성공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교수님께서 중요한 점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 우리 설 팀장님께서는 이 시민사회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지역의 사안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좀 괜찮다, 뭐 좀 짚어주실 만한 점이 있을까요? 네, 그래도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축제에 기억 남는 거는 며칠 전에 끝난 빵 축제와 그리고 대전 와인 페스티벌이 지역에서는 좀 성공적인 축제로 이제 자리 잡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빵 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체성 이야기는 사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워낙 잘 되고 있고 빵이라는 대전의 도시 브랜드와 부합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빵 축제가 2021년도부터 사실 대전에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 이게 단순히 관주도가 아니라 민간에서 같이 협력해서 시작한 축제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실제 지역에서 빵을 판매하는 분들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다 보니까 더 효과적인 어떤 축제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대전 와인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지역에서 이제 다양한 도시에서 시민분들이 찾아와서 즐기는 축제가 됐었고 요즘 같은 경우 이제 반응 자체도 이제 대전에서는 뭐 빵과 와인의 도시라고 해서 뭐 부럽다라는 사실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는 좀 그런 어떤 특 장점을 가지고 있는 축제들이 점점 이제 자리를 잡고 하나의 브랜드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좋은 축제, 좀 성공 가능성 있는 축제까지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성공 사례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축제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한번 얘기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 지속 가능한 축제 어떤 개념일까요? 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그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역 축제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시고 이희성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경제적 그 자립을 할 수 있느냐,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요새 그 글로벌적으로 화두가 되어 있는 탄소 제로 쪽에 그 지속 가능성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근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지역 축제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진주 그 유등 축제가 그 유료화로 되면서 경제적 자립을 위해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유료화로 전환이 되는 축제들이 조금씩 생기고는 있지만은 그 부분이 사실 그 얼마만큼 그 확실하게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좀 그 불투명하게 바라보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저희들이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대형 축제를 중심으로 그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미 그 일반인들 시각에 예산이 작은 축제 같은 경우는 별로 볼거리가 없다라거나 콘텐츠가 부족하다라거나 이런 불만이 많이 그 대두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한번 올라간 시민들의 이 눈높이를 예. 우리가 경제적 자립을 하면서까지 맞출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 교수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그 연예인들을 출연시키는 것이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축제들이 방문객의 집객 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 방문객 수를 보통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대형 축제 보면은 나중에 보도자료 보면은 보통 300만이 왔다, 500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네,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그런데 사실 그 뒤에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주로 벤치마킹을 기본적으로 그 했었던 곳이 일본의 마쓰리를 저희들이 네. 벤치마킹을 해서 축제를 기획을 했었습니다만은 일본에서 유명한 축제를 갔을 때 보통 10만에서 20만 정도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들이 경제적 자립을 그 통한 지속 가능한 축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불투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설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각 지역에서 열린 그 축제를 좀 살펴보았더니 수원 연극 축제 같은 데에서도 일회용을 전부 다 없애는 대대적인 활동을 했고요. 예. 의정부 음악극 축제, 강릉 커피 축제에서도 일회용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 축제를 진행을 했고 전주 비빔밥 축제는 뻥튀기 위에다가 비빔밥을 주는 이러한 퍼포먼스를 네, 통해 가지고 특색있네요. 예, 웨이스트 제로라고 하는 그 축제의 모델을 한번 시도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대전에서 아쉽게도 대전에서 열린 그 영시 축제인가요? 거기에서는 일회용 용기가 너무 남발됐다라는 그 보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다회용기에 관련된 거는 이제 설 팀장님께서 이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이 지속 가능한 축제 물론 재미, 경제, 문화적인 차원 많이 있지만 환경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지속 가능한 축제를 위해서는 또 어떤 점이 좀 다회용기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차원과 결부해서 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네, 저희가 모니터링 할 때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좀 봤었는데요. 먼저 다회용기 같은 경우는 영시 축제가 올해 이제 대전에서 크게 열렸었는데 이제 중앙시장 일대에서만 이제 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이제 다회용기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먹거리 부스가 그 영시 축제에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에 있었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는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결과인 것 같고요. 지난해 서구 힐링 아트 페스티벌이라는 축제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전면 다회용기 사용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전년도에 비교해서 60% 가량 이제 폐기물을 좀 줄였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에너지 사용 관련된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에너지 사용은 축제에서 야간 축제가 많다면은 이제 그 에너지 사용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제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다른 시도에서 끌어오는 에너지 전기 사용입니다.
하지만 대전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에너지 자립률은 꼴찌인 도시입니다. 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면서 좀 축제를 어떻게 해나갈지 사실 이게 정책과도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2026년에 태양광 총회를 이제 진행하는 의장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 총회라고 하면 이 재생에너지인데 그러면 이 재생에너지의 생산율을 어떻게 높이면서 대전에서 앞으로 진행하는 축제 그리고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이 전기는 다 뭐 재생에너지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사실 홍보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왜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 활용 등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대전 지역 축제를 또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 음식 다양성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사회는 더 다양해지고 있고 개인의 선택도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채식 등 다양한 선택을 하는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공공에서 하는 행사인 만큼 민간이 하는 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제공하는 측면이 관에서 하는 행사로서는 더 예. 부합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재 시장님이 뭐 영시축제를 세계 3대 축제로 키우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세계화라고 하면은 더 많은 선택권이 부여돼야 되는 만큼 좀 이런 부분에서 음식에서도 조금 더 그 세부적인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교수님 계속해서 네. 이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축제, 지역 축제, 이 재정도 투입이 되고 이 인력도 투입이 되잖아요. 네. 지속 가능한 축제를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백제문화재 개최되고 있는데 70회입니다. 예. 70회면 지속 가능한 게 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단체장이 일몰시키지 않으면 가능한 거고 그런 개념이 아닌 지속 가능성 축제라는 것은 ESG 개념을 좀 접목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축제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거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버넌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네. 이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연대하고 협력하고 주체가 되는 축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 축제를 저는 ESG 개념을 도입한 이러한 형태로 가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뭐 경제적 성과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축제 예산을 가지고 지역 화폐 사업을 한다면 오히려 경제적 성과는 더 있을 거예요. 지역 경제 낙수 효과는. 그렇지만 축제가 갖고 있는 다양한 부수적인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축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제가 지속 가능한 축제 중에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보여지는데 이 리더가 좀 명확한 비전을 설정하고 그것을 소통하면서 공감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축제 민주성과 투명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영시축제의 경우 구체적인 목표와 로드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이 축제를 개최하는지 또 한여름인 8월에 왜 하고 또 9일간 하는지 그 원도심의 8차선을 다 막고 하는지에 대한 사람들이 왜 하지에 대해서 딱 답이 나와야 돼요. 예. 이게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명확하고 그다음에 이 컨셉이 뭐다. 시간 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미래조는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좀 응용한 거. 그리고 과거조는 대전역 중심의 레토로 분위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그리고 이제 현재조는 이제 연예인 공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좀 짬뽕 형태로 콘텐츠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게 동의될 수 있는 가치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게 환경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 영시축제도 분명 이제 두 번밖에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한 축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조언을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영시축제 이제 발전 방안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런 지속 가능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어떤 그런 사항도 좀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재정을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제도적인 정비 사항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이 매우 타당한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두 부분이 같이 변화를 해야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관이 먼저 변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지역민들도 축제를 바라보는 지역민들도 사실은 좀 같이 변해줘야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보고 한번 시도를 해보라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지자체장의 축사를 없애는 축제부터 시작을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축제만 하면은 당연히 지자체장이 와서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 길고 긴 축사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은 축제 자체가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예. 그래서 따라서 이 축제의 원래의 의도를 살리고자 한다고 한다면은 지자체장은 축제에 관해서 그냥 예산만 지원을 하고 축제의 기획하고 운영 그리고 이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그 개방하는 방안을 좀 고려를 해야지 됩니다. 지역 주민 예산 지원 예산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나라를 보면은 대부분 축제 예산이 그 민에서 거의 100%를 담당을 합니다. 예. 관에서 왜냐하면은 관에서 예산을 그 지원을 하다 보면은 축제의 방향성을 관주도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민의 의도가 포함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그 지역 상인이라든가 지역 신문사, 지역 상공회의소, 뭐 지역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거출을 해서 모금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축제를 그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의 고찌현의 요사코이 축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살펴봤더니 여기가 한 7천만 엔에서 8천만 엔, 우리 돈으로 한 7억에서 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네. 시와 그 도에서 지원한 그 예산은 딱 8천만 원이었었습니다. 나머지 돈을 전부 다 모금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또 어떤 시각으로 좀 바뀌어야지 되냐면은 축제가 세금으로 그 지역 주민들을 즐겁게 해주는 소비성 행사라고 하는 그런 그 기대 심리 같은 거를 좀 버려야지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역 축제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지역 축제의 콘텐츠를 풍성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지역 축제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는지, 자기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도적인 축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지 될 부분, 이 두 부분이 좀 같이 고민돼야지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도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 법적인, 제도적인 어떤 그런 개선 방안이 좀 있을까요? 네, 뭐 일단 축제라는 것은 5년을 우리가 도입기로 봅니다. 그리고 5년 동안은 그 성장기로 보고 그다음에 또 5년은 정착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 최소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이렇게 진행되면서 뭔가 새롭게 발전하고 개선점도 보완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 15년을 누가 기다리겠습니까? 단체장 임기는 4년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꾸 단절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제도화가 필요하고요. 네. 이제 지방시대 도래했고 또 지방의회 기능이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축제 맛집이라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촘촘한 그 조례들이 있어요. 예. 예, 그 도시 개발 관련된 조례에도 축제라는 일본의 컨텐츠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제도화시킬 수 있는 입법을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예. 그래서 한 10년에서 15년을 쭉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 팀장님께서도 이 법적인, 제도적인 지금 조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좀 필요할까요? 네, 장기적으로 좀 지표를 다양화하는 그 어떤 조례 등은 좀 새로 만드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행정안전부라든지 좀 관광 관련된 부서에서 만든 지표가 또 천편일률적이다 보니까 예. 그 기준에 맞춰지면은 사실 이 지역 축제가 진짜 필요한 축제인지 아닌지 좀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사실 좀 정보 공개 같은 경우도 더 예. 투명하게 가야 될 게 이번 대전 영시축제가 지난해 이제 그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추진으로 좀 통과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건부 추진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사실 행안부와 대전시 그 어느 곳에서도 공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역에서 하는 축제인 만큼 그럼 이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 축제가 이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시민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대전시가 이 조건을 공개를 하는 거는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조건들을 공개하면서 다양한 시민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지역 축제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지표를 같이 그 조건들에 맞춰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오히려 얘기하셨던 거버넌스 이런 거에 더 부합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지속 가능한 축제를 위해서는 뭐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자치단체장 바뀌었다고 확 뒤집어 놓고 뭐 이제 이런 거를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토론이 거의 마무리될 시점인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 축제 미래 모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좀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앞으로 지역 축제의 모습이 어떻게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될지 충분히 한번 이사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네. 예. 앞에 질문하셨던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놓친 게 있었는데 예. 일본에서는 지역 축제를 할 때에 사실은 온 주민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영리를 그 추구하는 회사들까지 전부 다 한 마음으로 같이 그 모이는 것을 봅니다. 제가 유학할 때 작은 축제, 큰 축제를 다 참석을 해봤습니다만은 일본에서 작은 축제가 하나가 시작이 되면은 회사에서는 그 반공일을 해서 오전만 일을 하게 하고 오후에는 가족과 같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학교에서는 임시 공휴일을 만들어서 그 지역 축제에 같이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죠. 결국은 지역민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축제라고 하는 게 일본인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정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지역 축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그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요 점도 저희들은 같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미래 지역 축제의 모습을이라고 하시면은 되게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제가 좀 그 가슴에 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 10여 년 전에 일본의 99개 국립대학 총장 모임의 그 대표였었던 교토대 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부성과 대학과의 관계는 예산은 주되 생색은 내지 않는다. 그리고 결과를 엄정히 평가한다. 이것이 지켜질 때 가장 좋은 대학이 만들어질 수 있고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제에도 같은 내용을 대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그 축제의 결과에 대해서 그 단체장이 지자체장의 성과로 결부시키는 거, 그 축제의 결과가 단체장의 성과 아니면 단체장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결부시키는 것을 지역민도 중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그 큰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축제를 즐기는 소비자의 입장도 즐기기 위한 컨텐츠에 대해서 지불 의사를 좀 가져야지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볼만한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만은 소비자들도 축제를 즐길 때에 내가 그냥 방관자가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만큼 내가 일정에게 그 지불 의사도 좀 같이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그 지역 축제, 우리 미래 지역 축제 모습 시간 관계상 핵심적으로 저는 세 글자만 더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지역 축제 가운데에다가 지역 활성화 축제로 가야 됩니다. 인구 소멸 시대입니다. 결국은 축제가 지역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활력을 주는 축제로 갔으면 좋겠고요. 거기에는 핵심인 로컬리티, 결국 지역의 지역성과 고유성이 반영된 축제로 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도 미래 지역 축제의 모습 핵심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 축제에서 조금 더 뭐 다용기로 다 전부 전환을 하고 재생에너지를 고민하는 축제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좀 지역 축제의 근본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역 축제에서 다양한 장르, 세대, 그리고 도시, 시민분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그리고 그 경계를 만들지 말고 그 경계를 허무는 게 지역 축제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한 지역 축제가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더 많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역 축제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모르는 타지인들에게 우리 지역의 가장 좋은 모습을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고려하고 꼼꼼히 준비해서 좋은 인상을 준다면 축제 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이 연중 방문할 관광지로도 자리 잡을 수 있겠죠. 준비한 세 분 수고하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